지난 시간에는 MT를 이용하여 폴포토미를 어떻게 시술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재료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적인 생활 치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공 생활 치수 치료 전략은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이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멸균 환경에서 시술하여 감염을 예방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적절한 약물과 재료 선택으로 치수 후 생존 가능성을 높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실패를 예방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나열해 보았습니다. 잠깐 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 러버댐을 사용한 무균적인 술식은 필수적입니다. 치수가 염증 상태에 있을 때는 충분한 NaOCl로 세척을 해주어 세균적인 영양권 내에 있는 치수를 소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구강 내와 치아와의 격리가 필수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러버댐 그리고 댐레진까지 사용하여 치아와 구강 내에 철저한 격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NaOCl로 인한 불편감이 없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 환자는 겁이 굉장히 많은 50대 후반 남자분이셨는데요. 2020년도에 저한테 17, 27 크랙으로 바이탈 크라운을 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겁이 많아서 치료받을 때 긴장을 너무 하신 환자분이셨는데 3년 만에 오셔서 치료받은 부위 왼쪽이 어금니가 너무 시리고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저는 27번 바이탈 크라운 내부로 크랙이 다시 더 진행되었나 싶어서 크라운을 제거하고 풀 폴포토미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한 이후에도 환자분은 약간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시리시고 씹을 때도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풀 폴포토미 할 경우 더 이상 온도 감각에는 민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치아를 의심해 보았습니다. 환자분은 긴가민가 하셨지만 저는 환자분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앞에 있는 치료를 접근해 보았습니다. 26번 치아를 치수광 오픈하였을 때 보이지 않는 치수광 내부에 선명한 크랙 라인이 보였습니다. 환자분은 이 치료를 마무리하고 통증과 그리고 시림 증상이 사라지셨습니다. 본인이 풀 폴포토미로 깔끔히 마무리하고 난 후 불편하시다면 본인의 시술에 대해서 의심을 풀지 말고 주변 치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자도 완전 치료자인 저를 굉장히 억울하게 하였는데요. 37 기존 수복물 분량으로 기존 수복물을 제거하고 GI 베이스를 한 후에 인내의 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당시 2022년 9월. 그런데 7개월 만에 이 환자는 치료한 부위가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저는 치근단 사진을 보았을 때 GI 베이스에 보이드가 보이는 걸로 봐서 이 보이드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제가 치료한 37번을 접근하여 풀 폴포토미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7번의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를 하였는데도 환자분은 여전히 불편하시고 이번에는 제 치료를 의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주변 치아를 살펴보았을 때 치료한 37번이 아니라 36번의 원심 쪽으로 선명한 교환면 쪽에 크랙 라인을 보았고, 이 치료에 대해서 치료 권유를 드렸고 이 치료에 대해서 바이탈 크라운을 하였을 때 환자분의 증상은 다시 좋아지셨습니다. 즉 제가 치료한 생활치수 치료의 37번이 아니라 그 앞에 치아인 36번에 의해서 36번의 크랙에 의해서 환자는 증상이 있었던 거죠. 본인의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지 말고 주변 치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이 환자도 재미있는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는 29살의 군 복무 중인 환자로 37 설측 쪽으로 2차 후식과 파절로 인해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이 28세의 젊은 남자분이셨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로 우식만 제거하고 펄프 캐핑으로 마무리하였는데요. 한동안 통증이 없었던 환자는 2주 만에 크라운 치료를 하러 오셨을 때 다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활치수 치료에 대해서 저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였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엔도할 요량으로 치수강에 접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37번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치아 형태였는데요. 근간치료할 요양으로 아예 처음 8번 파일을 진입하였을 때 근간의 길이가 23mm가 나왔고 근간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후 후반부치 C형 근간이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개구량도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간 치료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상태였기도 하였고 환자분의 마취가 제대로 먹히지가 않아서 파일 한 번씩 넣을 때마다 환자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미 오픈한 치수강을 NaOCl과 초음파로 충분히 세척을 하였고요. 아마 이 당시 초음파 세척을 한 6, 7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풀폴프토미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환자분 다시 내원하셔서 2년 된 팔로우 치근단 사진인데요. 힐링 양상은 양호해 보입니다. 이렇듯 힘든 케이스에도 생활치수 치료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16세 여자 환자였는데요. 37번이 심한 우식으로 저한테 치료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큰 우상치입니다.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형태이죠. 입구는 좁아 보이고 우식은 크지 않았지만 우식 제거 후에 거의 치수강이 뚫렸기 때문에 젊은 소녀 환자였기 때문에 펄프 캐핑으로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옵니다. 불편하시다고 오신 거죠. 펄프 캐핑이 잘못됐나? 제가 4, 5년 전만 해도 생활치수 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엔도할 요량으로 다시 재진입하였습니다. 트렁크가 굉장히 크고 넓은 우상치였기 때문에 오리피스 입구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 당시 제 치과에 같은 동료 의사인 근간치료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저 혼자였다면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습니다. 근간치료를 마무리하고 제가 코알 요량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트렁크가 컸는지 코에 보이드가 생겨 사강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치근단을 다시 씻고 코에 빈 부분이 보였길래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코어를 했습니다. 저는 코어한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치아를 근간치료 한다는 것 자체가 근간치료 전문가들 자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VTP로는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2년 만에 다시 왔거든요. 치료한 치아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치아를 어떻게 아프다고 하니까 이 우상치를 어떻게 다시 리엔도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아픈 치아는 그의 대합치 26번이었고 26번은 37번처럼 트렁크가 크지는 않았지만 26번도 우상치에 가까웠습니다. 이 치아는 간단히 VTP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앞에 두 증례를 보면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파샬 펄포토미, 펄프 캐핑이 나아요? 아니면 치수강을 완전히 제거하는 코로날 펄포토미, 풀펄포토미가 낫나요? 만약 여러분이 더 보존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려면 펄프 캐핑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요령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앞에 봤던 28살 남자 환자나 그리고 16살 소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펄프 캐핑을 하였을 때 상하세간의 주행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점이 저의 실패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의 인베이전은 치아의 상하세간을 통로로 해서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펄프 캐핑을 해준다면 상하세간을 주행 방향을 통해서 교환면에 보다 넓은 범위로 MTA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세간의 교환면은 직상방이 아닌 넓게 X자 모양으로 퍼져 있고 세균의 이동은 상하세간에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차가 나요. 교환면 방향으로 더 넓게 마지날 릿지를 더 열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와동을 충분히 열어주고 MTA를 적용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또 최근 리쿠치의 이 조직학적 실험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기 전까지 세균의 인베이전이 상하질의 어느 곳까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즉, 임팩티드 덴틴과 에펙티드 덴틴을 우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우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치질은 확실히 제거해주는 편입니다. 여기에서도 에펙티드 덴틴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부분이 임팩티드 덴틴으로 고려하고 우식은 확실히 제거해주라는 공고사항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비가역점 치수염 증상이 있는 성운 연구치에서 파셜 펄포토미와 코로널 펄포토미의 수루 통증 과정을 무작위적으로 검사하였는데 이때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 심한 통증은 수루 코로널 펄포토미에서 통증의 확연히 건감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루 하루에서 일주일이 지날 때 파셜 펄포토미보다는 코로널 펄포토미의 통증 경감이 더 확실하여 환자들의 불편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제가 치료하면서도 느꼈는데요. 이 환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6, 17은 아말감 탈락 및 2차 우식과 심한 크랙으로 코로널 펄포토미를 하였고 46, 47 또한 아말감과 약간의 2차 우식은 있었지만 크랙 라인이 심하지 않아 펄프 캐핑을 하였고 수복 치료를 하였습니다. 술식 후 환자분은 코로널 펄포토미를 한 상악치아는 불편감이 즉시 사라졌지만 하악치아는 아마 2주에서 4주 정도는 찬물에 시리시고 불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면 비가역 치수염에서 근간치료와 코로널 펄포토미의 수루 통증 과정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것 또한 근간 내의 치수를 완전히 제거한 근간 치료를 했을 때보다는 치근부 치수를 남겨두고 치간부 치수는 제거하는 바이탈 펄프 세라피가 오히려 수루 통증의 완화 속도가 더 현저하게 양호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치수가 이루고 있는 조직 분포도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층부 치수강 치수는 직경이 굵고 크며 미엘린 수초가 존재하고 역치가 낮아서 조금의 자극에도 통증의 민감도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근부 치수의 경우는 좁고 가늘며 역치의 정도가 높아서 어느 정도 자극에도 불편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마 치수강을 어느 정도 남긴 펄프 캐핑이나 부분 치수 절단수보다는 치간부 치수를 제거하고 치근부 치수만 남겨두는 VTP, 코로널 펄포토미가 환자에게는 덜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치수 상태의 판단은 임상 증상보다는 직접 관찰한 조직 반응과 출혈 양상에 대해 기반해야 합니다. 다시 또 네 번째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오리피스 입구를 확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 환자는 골드 인레이 주변에 치질이 깨져 나갔다는 주소로 저희 치과에 왔는데요. 환자분이 가볍게 말하는 증상과 달리 설측 치아 측면이 완전히 선명한 크랙 라인으로 치근나 사진에서도 크랙 라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치수강 내부는 C형 근관이었는데요. 보시면 출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걸 오리피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합력이 세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치아의 경우에는 치수강 내부에 치수석과 덴틴 쉘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런 돌덩이들을 확실히 제거하고 오리피스 입구를 확실히 열어주어야 성공한 풀펄포토미의 증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코로널 펄포토미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환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개측 근간 절반이 파절단 상태로 오셨는데요. 치수강 안을 들여다보니 저렇게 오리피스 입구를 막고 있는 치수석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 치수석을 확실히 제거하고 오리피스 입구를 차단해서 확실히 열어주셔야지 양호한 예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했던 오리피스 하방 1에서 2mm까지 MTA를 패킹하는 것. 치수각 내의 한 덩어리의 치수가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어느 부분이 염증 상태인지 또 어느 부분이 우식 활성 세균이 있는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좁아진 입구에 대해서 완전히 패킹을 할 수 있게끔 오리피스 하방 1에서 2mm를 막아주는 베리어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의할 점으로 치수 치료 후 주변 마지날 림 부분을 완전 실링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14살 어린 소녀 환자로서 46번 원심이 우식이 심해서 치료받으러 왔는데요. 나름 나이가 어리고 제 나름대로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당시 펄포토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심에 치질과 수복물에 갭이 보였고요. 실링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한 달 만에 다시 내원하셔서 불편감을 호소하여 근간치료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논문은 앞전에 첫 번째 섹션에서 보여드렸던 한 명의 임상가에서 이루어진 1년에서 35년까지의 생활치수 치료 성공적인 안정성을 평가했던 논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초기 성공적인 VTP 케이스도 수복물이 불완전하면 장기적인 애호가 좋지 않고, 즉 치수치료를 함에 있어서 보존적 수복치료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치수치료도 성공적인 애호를 장담하기 힘든다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제 케이스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앞전 섹션 1에서 보여드렸던 환자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도 36번에 아말감 하방으로 우식이 있어서 펄프 캐핑을 진행하였는데요. 2018년 9월 28일 당시 치료를 마무리하고 5년이 지난 2023년 4월 달에 치료한 치아가 불편감을 호소하여 내원하셨을 때 치수광을 오픈하였을 때의 상태를 보면 마지날 림 부분에 MTA가 끼어 있고 수복물의 실링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환자의 치관부 치수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출혈이 굉장히 다량으로 나타났지만 염증 반응 어느 정도 NaOCl 세척 후에 염증 반응이 잦아들어서 풀펄포토미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상태는 양호한 힐린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MTA 주변의 마지날 림 부분에서 건전 치질과 수복물의 접착 반응으로 인해서 이 치수 치료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 수복 재료로 치료되어 있는 치아나 우식이 존재한 치아의 치료를 들어갈 때 그 치아의 디펙트보다 더 아래로 2-3mm까지 치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환자도 제 환자인데요. 인내의 접착 부위가 깔끔해 보이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상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굉장히 치아가 불편하고 시리시다고 하여서 치료하기를 원하셨지만 제가 두세 차례 지켜보시죠 했던 것 같아요. 환자가 강력히 원해서 치료를 들어갔을 때 수명물 주변 하방으로 아직 제거되지 않은 아말감 상태를 보였고, 그 부분으로 실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환자분이 불편해했던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식까지 완전히 제거했을 때 치수광이 뚫렸기 때문에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하였고, 이 치료를 한 이후에 환자분의 증상은 사라지셨습니다. 우식을 제거하거나 근간 와동 형성 시 세균의 활성이 있었던 치질 삭대편이 치수의 잔존 시 펄포토미를 수루 지연적인 페일로 인한 치수 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펄프 안에 덴틴 칩이 알알이 박혀 있는 상태면 우리가 성공적인 생활치수 치료의 예후를 장담할 수 없는데요. 이 삭제편을 NaOCl과 초음파로 충분히 세척하여 이렇게 깔끔한 블리딩 상태를 낼 수 있다면 이 상태는 충분히 세척 소독한 상태로 MTA로 패킹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요. VTP를 하고 근간치료로 들어가야 할지 말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도 저는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픈 자발통의 유무,
이럴 때는 펄프에 이미 염증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염증 상태가 일어났던 거고 치수 괴사의 사인이 되기 때문에 신경치료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타진통이 있는지, 타진통이 있을 때는 에이피컬에 피리오돈타이티스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엔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테스에 급격한 링거링 폐연이 있을 때는 이 또한 비가역 찌칩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간치료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제 환자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생활치수 치료를 하고도 이 치료의 안정성에 대해서 불안하신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환자가 완전한 근간치료로 깔끔한 치료를 원하신다면 그 또한 근간치료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발통의 유무로 근간치료를 이행한 거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 여자 환자였는데요. 처음 내원 시 치아 상태를 봤을 때 우식이나 치관 파절이 없이 치아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환자한테 치료를 권유해 보기보다는 그냥 좀 지켜보십시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오셨을 때 환자가 너무 아프다고 치료를 요구하셨거든요. 치수광을 오픈하였을 때 신기하게도 겉모양은 건전해 보였지만 근심협측 근간과 구개측 근간은 블리딩이 났지만 원심협측 근간에서 치수 괴사 사인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근간 치료하기가 좀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이거를 치료하기가 좀 망설여져서 그냥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하였는데 4, 5일 정도 괜찮다고 했던 환자분이 수복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시 내원하셨을 때 치아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심 협측 근간에 치수 괴사 사인이 있는 펄프에서는 펄프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 부분만 익스타페이션하고 원심 협측만 근간 치료를 하고 근심 협측과 구개측은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환자는 증상이 사라지셨고요. 1년 팔로우된 케이스에서 환자는 양호한 힐링 상태도 보였고 환자는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 하테스트에 급격한 통증이 있었을 때 비가역 치수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근간 치료를 이행하면 되는데요. 환자 같은 경우는 13번과 14번에 기존 수복물이 불량하여서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13번보다는 14번이 굉장히 치질이 좋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도 제가 당근치에 대한 생활치수 치료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 13번에 파일을 한번 집어넣고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 환자분이 뜨거운 물에 굉장히 아프다고 13번이 굉장히 아프다고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3번은 근간치료로 마무리하고 오히려 디펙트가 심한 14번 치아는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13번도 그냥 파일을 넣지 않고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파일을 한번 꼽아 넣는 바람에 환자분이 그 치수에 굉장히 자극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나 다른 기타 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 하셨고 찌릿한 통증이 수초 진행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간치료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랙이 심하셔서 생활치수 치료로 진행을 하였는데 환자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고 본인의 생각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셨던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생활치수 치료는 밑에 있는 남아있는 신경이 나중에 탈이 나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완전히 그냥 신경을 제거해 달라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치수 치료 이후에 증상이 없었지만 환자의 다시 한 번의 재차 요구로 인해서 근간치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이 치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치아도 골드 인레이 주변으로 심한 크랙이 보입니다. 처음에 이 치아 크랙으로 인해서 풀폴포토미로 생활치수 치료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치아가 굉장히 둥둥둥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였는데요. 이 치아의 주인은 바로 접니다. 제 구강 안에 실제로 생활치료된 치아가 2개가 있어요.
36번, 46번이 저도 골드인내 크랙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펄프 캐핑으로 해서 생활치수 치료로 마무리했는데 아마 이 치료를 제가 2015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치료 후에 지금 10년이 흘렀죠. 아직도 잘 쓰고 있고요. 37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5년 전에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크랙이 너무 진행돼서 돌이킬 수 없는 치수 개사로 인해서 생활치수 치료를 그냥 근간치료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 구강 안에 생활치수 치료랑 근간치료에 대한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 생활치수 치료했을 때의 장기적인 예후, 그리고 느낌, 그리고 어떨 때 생활치수 치료를 근간치료로 다시 이행되어야 되나, 생활치수 치료가 실패이냐 아니면 이게 괜찮냐, 이런 느낌도 저는 받아봤기 때문에 이 치료가 굉장히 애지성이 있고 좋은 치료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분한테도 이 치료를 권유할 수 있고 이 치료에 대한 예후도 확신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치료가 장기적으로는 치과 임상에 보존적이고 덜 침습적인 치료로 하나의 치료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의문사항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학회나 공개석상에서 저를 만나보면 한 번씩은 아는 척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거나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